사조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키로 유명한 실베스타 스텔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베스타 스텔론의 버스 차트입니다. 1946년 7월 6일 오후 7시 20분 뉴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키는 1m 77이고 근데 이제 7시 20분이라고 해도 오후 7시 20분이라고 해도 미국은 1918년부터 쭉 무려 101년째 여전히 썸머타임이라서 서머타임을 시행 중이라서 6시 20분이겠죠. 6시 20분. 미국은 5시에서 7시가 유시니까 유시로 봐야 됩니다. 그냥 봐버리면 술시로 보게 되는데 술시는 아닙니다. 유시가 됩니다. 유시. 여기가 실베스타 스톨론의 자리입니다. 자리. 신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열심히 합니다. 책임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게을러지고 자기가 맡은 건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주면 그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부실하게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격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저거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병호는 최고를 꿈꾸는 사람,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좌절에도 일어서는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사는 매우 독한 사람, 정사는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처럼 매우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아주 강인한 정신력이 있고 절대 굴복 안 하는 정신도 있습니다. 신유가 있어서 차분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그다지 인정을 못 받고 살아온 적이 있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면도 있습니다. 성격은 종합적으로 보면 매우 강인하고 자기가 맡은 건 분명히 하지만 신사로서 자기 내부에 있는 말들은 잘 안 합니다. 자기 속사정을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마음은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자기 내부에 있던 어떤 비밀도 절대 입 바깥으로 내지를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보면 듬직해 보입니다. 최고를 꿈꾸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금방 그만둬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집어치워버리고 그만둬버립니다. 성격도 매우 독하고 강인한 면도 있고 차분한 면도 있고 차분하면서 강인하고 독하니까 매사를 독하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를 꿈꾸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그만둬버리고 그만두더라도 항상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있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내심 세상은 불합리하다.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고
자신은 뭐 억울하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지 않은 세월들이 많았다라고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의 생일을 가지고, 양력 생일을 가지고 성격이나 기타 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보는 데이터가 저한테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베스타 스텔론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멋부리는 운, 파티운이 있는 사람, 멋부리기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양이네요. 별자리로는 개자리 1일에서 23일, 사자자리는 24일에서 31일, 7월 6일이니까 개자리에 해당하네요. 탄생성은 루비, 정열과 위엄을 의미한다. 탄생하는 백합, 꿈이 없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성격과 운명, 지성과 감정의 균형이 절묘하게 이루어진 타입입니다.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지만 감정도 잘 조절을 한다는 말이겠네요. 명민한 사람이지만, 영리한 사람이지만 결코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매사에 정이 넘쳐나지만 절대 이성을 잃지 않는 당신입니다. 아까 성격을 말씀드렸죠. 또한 히스테릭하게 행동하는 일 없이 늘 냉정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엇을 하든 평균 점수 이상의 결과를 내며 인생도 상당히 풍요로우시겠습니다. 생활을 아름답고 멋스럽게 가꾸고 싶은 욕구가 강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멋부리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같으면 후반부가 좋은 운세라고 합니다. 사랑과 결혼, 파티에서 근사한 사람과 그룹 규제를 통해 사랑을 알차게 키워갈 애정운의 소유자입니다. 역시 파티네요. 즐기는 걸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에 관한 미의식이 강한 것이 이 태생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성을 좋아한다는 말이겠네요. 어려서부터 미모를 밝혀 잘생긴 이성에게만 눈길을 돌리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인류점이나 유행하는 장소에서 데이트하기를 원하며 결혼 생활은 도해의 세련된 맨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도회지의 세련된 장소에서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이성을 잃거나 과격하게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주위 사람에게 우선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파티를 좋아해서 회식, 환영회, 막년회 등 회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빠짐없이 출석하시겠습니다. 게다가 직접 홈파티를 열기도 하므로 인간관계는 누구 못지않게 넓고 아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만을 너무 선호하시지 않는다면 주변에 사람 끊일 날이 없겠습니다. 궁합이 좋은 사람은 교양 있고 멋쟁이인 이성과 인연을 맺게 될 경우가 많겠습니다. 천칭자리인 A형인 사교가와 가까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궁합이 나쁜 사람은 덜렁대거나 외모에 모신경한 사람과는 종종 다툴 수가 있겠습니다. 사수자리인 O형이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럭키 포인트는 크림 옐로우, 니트, 조끼, 호텔, 크림색과 연한 병아리색이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컬러입니다. 파티나 사람이
많은 장소인 호텔이 당신에게 행운을 부르는 장소입니다. 오늘 살짝 크림색 정장 수트를 입고 멋진 호텔에서 약속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래 실베스타 스텔로는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이성을 좋아하고 뭐 그렇네요. 그런 성격이네요. 여기도 사주에 보면 천관이라 해서 정직하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엄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 정이 통한된 것은 칼제비, 뭐 깡패, 폭력성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소위 말하는 삼류 깡패가 아니라 신사다운 절제력을 지닌 검객, 뭐 모사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폭력성인데 이게 잘 살기가 잡혀서 나쁜 것이 잡혀서 신사다운 강인한 모사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이 사람 실베스터 스텔론 사주는 검객 모사 이렇게 됩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살성이 제거된 나쁜 살성이 되게 제거된 검객 모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검객 모사가 독해서 뭐 어렸을 때는 항상 사고를 많이 쳐서 학교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썸머 타임이 썸머 타임이 1918년부터 쭉 무려 101년째 시행 중이라는데 시행 중인 걸 몰랐다면 이 시간을 썼을 텐데 이 사주는 1시간 차이가 나지만 지금 지금은 인기가 아주 추락을 하고 36 전까지만 상승세를 쭉 이어가는 팔자인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미국은 1918년부터 101년째 썸머타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맞네요. 이 사주를 보니까 뭐 살아온 거하고 어, 많이 정확해집니다. 특히 자식이 하나 잘못된 것, 자식 자리가 아주 안 좋은 자리가 하나 있네요. 자식 중에 아주 안 좋게 떨어지는 큰아들인가 아마 젊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큰아들인가 그래서 이 사주가 정확합니다. 사주를 보면 뭐 36전까지는 돈은 조금 벌겠지만 여전히 똑똑하고 일처리는 잘하는 사람인데도 고생을 좀 많이 했겠습니다. 보니까 어려서는 뭐 경제적인 부분은 뭐 약간 풍족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리고 36 이후에는 이 57이라는 게 나오면 명예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명예 인기가 초시영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역술인들은 아주 신뢰를 많이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숫자를 가지고 보면 36 이후에도 노력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이리저리 설설 놀러 다니지는 않고 왕실은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왕사에 진력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기 어느 정도
상승세와 많은 인기, 유명세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6 이후부터는 물론 뭐 추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늘의 북두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네. 북두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중심별이지요.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항상 그 중심의 자리에 서서 이 사람 실베스타 스텔론의 운세가 돌아간다. 이 말은 항상 높은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니 근심이 없고 즐거움과 같이 하네. 그러니까 36 이후에는 아주 잘 나가게 된다. 항상 중심에 서게 된다. 자기가 종사하고 뭐 일하는 분야에서는 항상 중심적인 위치에서 주요한 인사로 서게 된다.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36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보면 잘 안 됐지요. 36 이전에는. 인생 중반부터 36 이후부터 운이 풀린다는 거는 뭐 34, 35 이렇게 가면서 운이 서서히 풀려나간다는 건데 그 중년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도 속박됨이 많다. 뭐 관리에 의해서 뭐 잡혀 지낸다 이런 거 보면 운세 그렇게 중년까지는 34, 5전까지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가 갑자기 상승세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네요. 이건 유임이라고 하는 사주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학문입니다. 제갈공명이나 강태공이 정치나 군사 뭐 전쟁할 때 사용했던 운명학적인 학문인데 그걸 보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손자리인데 자손자리에 백호라에서 아주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손의 뒷부분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병부라 그래서 병기운이 있고 현무가 있으니까 빼앗아 간다 이런 건데 자손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일이 한번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실베스타 스텔론의 자리인데 이 사람의 재산 명예가 하늘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기망 용어로는 녹입천문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명예나 인기, 재산 이런 부분이 하늘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관성명예인데 귀인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임하고 귀인이라는 것은 아주 길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명예에 아주 길한 작용을 하는 게 있고 올해 왕상을 받았으니까 귀함이 빛난다, 명예가 빛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 재산이 현무라에서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잃기도 하는 건 남아있네요, 아직도. 그러니까 많이 벌기도 하겠지만 또 많이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실패로 많이 벌어들였다가 많이 잃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운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인데 재물의 기묘라에서 남다른 재물을 얻는 감각도 있고
그 재물의 뒷면을 보니까 또 청룡이라서 또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 기운은 제법 왕성하고 명예 인기도 높고 자신의 위치도 아주 높은 곳에 자신의 입지나 명예 인기가 설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황혼이라 해서 임금의 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재물, 재물에 임금의 은혜가 붙었으니까 재물이 왕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황소니까 어쨌든 높은 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이게 노도비불화해서 금극목하는 건 재산이나 혹은 부인, 배우자, 배우자를 자주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요. 여기서도 배우자 자리를 공격하라고, 여기서도 배우자 자리를 공격을 하니까 배우자는 아주 멋진 여성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다 해도 많이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 생각 등등이 여기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총해버리는 거 보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배우자도 쉽게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그 자식 자리가 보면 여기도 상문조격이라 해서 이를테면 초상치는 기운인데 여기 자식이 임해 있고 천공이라서 허망한 것이 붙어 있으니까 뭐 큰 아들은 뭐 그 이유 때문에 일찍 죽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 인기, 괴함은 월의 기운을 받아서 아주 왕성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자리가 이렇게 가면 홀연히 일이 일어나는 건데, 홀연히 자기가 성공하고 돈을 버는 계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참 특이한 것은 세상 규칙을 잘 지키고 모범스러운 바보 같은데 알고 보면 검객이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어눌하게 바보처럼 세상 법도를 잘 지키고 세상 법도를 어기면 안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뒤를 들여다보면 금객, 무사, 뭐 무협, 무협인 이렇게 됩니다. 바보 같은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금객이었다. 바보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대단한 뭐 금술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바보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은 대단한 뭐 두목이다. 뭐 마피아 두목이나 뭐 조폭 두목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살성이 나쁜 마음이 제거가 되어 버렸으니까, 사주를 보면 가만히 보면 바보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은 대단한 뭐 실력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바보 같은데 사실은 대단한 주먹제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마치 람보 같아요. 바보 같은데 실제로는 대단한 영웅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일단 누가 위기에 처해지거나 여러 사람이 나서지 못하는 뭐 조폭이나 깡패가 있을 때 혼자서 다 처리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사주를 보면 평소에는 바보 같은데 알고 보니 대단한 뭐 무협가다, 금객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잘못 났었다가는 망신을 당하겠죠. 바보처럼 보이니까. 오늘 사주 인물 탐구 편 실베스타 스텔론에 대해서 성격도 살펴보고 사주도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주 인물 탐구 편 실베스타 스텔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